지금 남편분이 직원분이신 거잖아요. 또 아픈 데를 이렇게 또 찌르시는. 저희 남편은 14년 정도 회사 생활을 했고 제가 한 3개월 정도로 설득을 시켜서 이제 퇴사를 시켰죠. 이거 지금 이번에 5번째 들어오는 물건이거든요. 수량으로 치면 한 5만 개 정도 돼요. 오늘 이 정도 들어왔으니까 한 90건 정도 들어왔네요. 제가 아이를 키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애기 물건들이 반응이 제일 빨라요. 이런 제품들을 많이 팔아요, 여름에. 엄마들은 이제 날씨의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매번 사거든요. 여기 보면 제가 작년에 되게 많이 팔았던, 제가 처음에 구매대행에서 쿠팡 넘어가면서 첫 달 매출이 7만 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한 2달 만에 한 2억 5천 정도 만들었던 매출이 좀 있죠. 안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일반 셀러들이 접근을 못 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먼저 움직이는 스타일이거든요. 시작해야지 하면 저는 한 20% 정도만 준비되면 바로 일단 고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온라인 셀러 6년차 아줌마 셀러고요. 권동동이라고 합니다. 주부분들한테 저의 일상을 좀 보여드리고 싶고요. 부업이나 온라인 사업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좀 어떤 일 하고 있는지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출연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혹시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지금 사무실 가고 있어요. 두 분이 이렇게 같이 출근하시나 봐요.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한 같이 출근하고 있습니다. 부부싸움 하지 않으면 같이 간다. 현재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 중이신 거예요? 저는 지금 중국에서 물건을 사입해서 온라인 마켓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생활용품 위주로 판매하고 있고요. 시즌에는 이제 아이들 제품도 많이 팔고 있어요. 남편분하고 같이 하시는 거예요? 네, 같이 하고 있어요. 제가 혼자 다 못하다 보니까 물류나 이런 것들은 다 남편분이 봐주시고 저는 이제 소싱하고 이런 것들 하고 있어요. 원래부터 같이 하셨던 건가요? 원래부터 같이 한 건 아니고요. 제가 먼저 시작을 했고 하다 보니까 회사 생활보다는 아무래도 온라인 쪽이 조금 더 파일을 키울 수 있고 시간도 좀 자유롭게 쓸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제가 남편한테 이제 부탁을 했죠. 퇴사 부탁을. 그래서 저희 남편은 14년 정도 회사 생활을 했고 그래도 꽤 높은 직급에 있었는데 제가 한 3개월 정도로 설득을 시켜서 이제 퇴사를 시켰죠. 예전에는 어떤 일 하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 예전에 애교 미용사였어요. 애교 미용사요? 네네. 전혀 지금 사업이랑 관련이 없는 일. 네, 완전 하셨네요. 다른 일이었죠. 강아지 너무 좋아해서 애교 미용 배워서 애교 미용 샵도 운영을 했었고 전직은 애교 미용사 출신입니다. 온라인 사업을 어떻게 처음 접하게 되신 거예요? 어떻게 만나게 된 예전 학교 후배가 있었어요. 후배랑 무슨 얘기를 하다가 좀 스마트 스토어가 유행이래. 그게 뭐야? 그랬더니 네이버에서 물건 안 사?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 사지? 그랬더니 그게 스마트 스토어야. 이래서 지나가는 말로 언니 결혼하고 바보 됐네 이러는 거예요. 그 바보란 말에 꽂혀서 그 다다음 날 제가 사업자를 냈어요. 제가 그때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엑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 만질 때라서 유튜브 찾아보면서 막 그림판으로 상세 페이지 막 수정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강의를 하나 듣게 돼요. 저희 첫 번째 스승님, 잘 나가는 서과장님 강의를 듣게 되고 그때 강의를 들으면서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 저는 약간 처음부터 잘 된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마진을 보통 100%? 200%까지 났었거든요. 그때 제 별명이 마진녀였어요. 19만 원짜리 막 190만 원에 올려놓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판매가 되는 거예요. 닭장 팔고요. 막 300kg짜리 막 파라솔 팔고요. 와인렉도 막 가정용이 아니고 업소용. 크무비 제품 위주로 네, 판매하신 거네요. 안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일반 셀러들이 접근을 못 하더라고요. 반품이나 이런 게 무서워서. 근데 저는 그냥 생각에 반품하면 되지 뭐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반품을 해도 앞에 워낙 마진이 좋아서 크게 리스크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 달에 3-4개만 팔면 월급보다 더 버는 거죠. 그래서 그걸 깨닫고 그때부터 이제 올인하기 시작하죠. 육아하고 일도 같이 병행하시는데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친정이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많이 좀 봐주셨죠. 남편은 사실 처음에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관심도 없었고 저희 남편은 저한테 도대체 뭘 하는데 잠도 안 자고 넌 맨날 그러고 다니냐 이러고 있다가 금융치료가 시작이 되면서 저를 도와주고 온라인에 관심을 갖고 이제 같이 하게 된 거죠. 처음 아내분이 온라인 사업으로 돈 좀 벌어보겠다 했을 때 솔직히 어떤 생각 드셨어요? 그때 당시에 돈도 많이 없었을 뿐더러 1,000만 원 내에서 일단은 뭔가 사고를 치건 망하건 그럴 줄 알았어요.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다지 크게 걱정은 안 했던 것 같아요. 두 분이 갈등이 생기셨을 때 어떤 식으로 조율하세요? 일적으로 갈등이 생기는 부분은 서로 이제 맡고 있는 업무적인 파트가 좀 다르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본인이 알아서 잘 처리하고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 업무적으로 서로 스트레스 주지 말자. 두 번째 이제 감정적으로 이제 트러블이 생길 때에는 여느 부부들 똑같아요. 한번 파이팅하고 화해하고 재발 방지 약속하고 다시 일상으로 스타트 이런 거죠. 지금 남편분이 직원분이신 거잖아요. 또 아픈 데를 이렇게 또 찌르시는.
대표님은 남편분이랑 일하는 거 만족하시나요? 만족이라고보다는 제가 못하는 부분을 많이 채워줘요. 저는 일단 검증하기보다는 먼저 움직이는 스타일이거든요. 시작해야지 하면 저는 한 20% 정도만 준비되면 바로 일단 고해요. 문제가 생기면 그때 수습하는 스타일인데 저희 남편은 아니야, 다 생각해보고 결정하고 막 이렇게 다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너무 답답해요.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케미가. 그래서 제가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을 많이 챙겨줘서 저는 좋다고 생각하죠.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네요. 사무실에 물건이 와 있어서 물량이 많은 거는 중국에서 바로 쿠팡으로 쏘는데 물량이 좀 적거나 저희가 좀 샘플링을 해야 되는 건 저희가 받아요. 아마 사무실 앞에 있을 거예요. 샘플 테스트를 매번 하시는 거예요? 네, 왜냐면 쿠팡이 이제 반품에 대해서 셀러한테 이제 요금을 전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희가 보고 만져보고, 제가 지금 이번에 시키는 게 5만 개째 들어온 거거든요, 물건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질이 다 달라요. 같은 공장인데 만져봐야 돼요, 항상. 가시죠. 아유, 감사합니다. 사모님. 아유, 감사합니다. 사모님 가시죠. 아이고야. 오 마이 갓. 저게 오늘 들어온 물량인 거예요? 네, 오늘 샘플 들어온 거예요. 일단 창고를 좀 넣을게요. 아, 옆에 이렇게 창고 붙어 네, 있으시구나. 바로 저희 샘플링하는 창고예요. 이거 지금 이번에 5번째 들어오는 물건이거든요. 수량으로 치면 한 5만 개 정도 돼요. 피디님 한번 들어보실래요? 정리를 좀 안 하긴 했는데 그냥 이 정도로 쓰고 있어요, 그냥.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업무 보고 남편분 자리는 여기서 일하시거나 저랑 싸우면 창고로 가시고. 사무실 출근하시면은 어떤 일부터 하시는 거예요? 일단 저희는 지금 루키크로스랑 식품 위탁 2가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주문량 같은 거 좀 보고 발주 좀 보고 확인하고 있어요. 오늘 이 정도 들어왔으니까 한 90건 정도 들어왔네요. 이 정도 나오면 네네.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는 걸까요? 제가 처음에 구매대행에서 쿠팡 넘어가면서 첫 달 매출이 7만 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한 2달 만에 한 2억 5천 정도 만들었던 매출이 좀 있죠. 마진은 어느 정도 잡고 계신가요? 마진 쿠팡 광고비도 있고 이것저것 다 떼고 나면 한 10에서 15% 잡는 것 같아요. 매출 대비해서 광고비는 보통 얼마나 쓰고 계신가요? 완전 시즌이다, 뭐 여름 거 완전 폭발적으로 팔아야 된다, 그러면 한 15% 20% 쓰는 것 같고요. 비시즌이다 그러면 10% 내외로 좀 조정을 하고 있어요. 쿠팡은 알고리즘 기반이라 광고를 안 하면 노출이 안 되거든요. 광고비는 어느 정도 써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많이 쓴다고 또 많이 팔리는 것도 아니에요. 광고를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테스트 다 해봐요. 이렇게 했을 때는 효율이 어떻게 나오고, 매출 최저가랑 수동 키워드 같이 돌렸을 때는 또 어떻게 나오고, 이런 거 다 테스트 해보기 때문에 다 다른 것 같아요. 메인으로 하시는 구조가 로켓크로스인 거잖아요. 맞아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오픈마켓에서 물건을 팔게 되면 주문이 들어오면 저희가 이제 물건을 주문 처리를 하고 발주를 넣고 송장 번호를 넣고 배송하고 CS까지 하는 게 정석적인 이제 순서잖아요. 그런데 로켓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물건을 사입해서 쿠팡 센터로 보내기만 하면 그 뒷단의 일은 다 쿠팡이 해줘요. 저희가 CS 안 하고 환불 안 하고 이런 것들 아무것도 안 하고 저희는 물건만 보내면 돼요. 근데 저같이 집에서 아이 보는 엄마들 아니면 투잡하시는 분들한테는 CS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저는 CS 하기 싫어서 그로서 들어갔어요. 그럼 어떤 상품 중심으로 판매가 잘 이루어지고 계신 거예요? 시즌 제품 위주로 들어가야 돼요. 쿠팡은 무조건. 그래야 매출이 좀 뛰는데 단점이 뭐냐면 시즌이 끝나면 매출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계절 나가는 거 좀 깔아놓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시즌에 들어가는데, 제가 아이를 키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애기 물건들이 반응이 제일 빨라요. 비가 온다거나 날씨가 추워진다거나 새학기가 다가온다거나 어린이날이 온다거나 이러면. 그래서 저는 어린이 제품 위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KC 인증 이슈가 좀 있잖아요. 저는 일단 남대문, 동대문 사입을 많이 가거든요. 가다가 어떤 대표님을 소개받았는데 그분은 동대문, 남대문 인증만 한 30년 하신 분이에요. 제가 그분한테 의뢰를 하면 그분이 저한테 견적서를 주고 이렇게 이제 시험 성적서가 사무실로 옵니다. 제가 보면 옷 같은 것도 이렇게 받는 거예요. 아동 의류. 여기 보면 제가 작년에 되게 많이 팔았던 아동용 킥보드 방한 장갑이에요. 겨울에 한번 아파트 단지 보세요. 애들 다 킥보드 타고 태권도 가거든요. 그거 다 손 넣어야 돼요. 애들 추우니까. 그래서 이런 거 위주로 많이 팔고 있죠. 하나만 공개해드리면 제가 이런 제품들을 많이 팔아요. 여름에 아동 선캡 같은 거. 엄마들은 이제 날씨의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갑자기 덥다 하면 애기들 모자 이런 거 많이 생기거든요. 동일한 제품을 가든지 아니면 나는 조금만 더 틀린 디자인으로 간다든지. 그래서 리뷰 같은 거 보시면 쿠팡은 사실 리뷰를 많이 쌓진 않아요. 사람들이 보통 한 20명 정도 사면 하나 정도 달린다고 생각하거든요. 리뷰를 보면 수요가 뭐 아예 없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 들어가서 그냥 같이
파는 거예요. 이런 것들. 물놀이 제품들은 엄마들이 수영장 갈 때 매번 사거든요. 아이도 계속 크고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으니까 어떤 게 필요한지 알죠. 그래서 이런 제품으로 이제 인증을 받고 시작을 하죠. 쿠팡 같은 경우에는 초보분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얘도 팔고 쟤도 팔고 다 팔고 있어. 이래서 초보가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먹자골목 같은 데 가도 동일한 그 식품을 쫙 팔잖아요. 장사가 잘 되겠죠? 쿠팡도 마찬가지거든요. 남들이 팔고 있는 거는 이미 잘 팔고 있어서 많이 파는 거예요. 그럼 저도 그냥 그 시장에 들어가서 같이 판다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셔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1565개 달린 게 있어요. 이런 상품 판매하면 좋은가요? 이거는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리뷰가 1500개 달렸다 치지만 얘가 정말 그 시즌에 잘 팔렸는지 확인해야 돼요. 작년 여름에 리뷰를 뒤집어서 보고 5월, 6월, 7월, 8월 이때 정말 수요가 있었는지 확인을 하고 들어가시는 거죠. 리뷰가 아무리 많아도 그 시즌에 갔는데 리뷰가 없어. 그럼 판매가 안 된 거잖아요. 저희는 그런 식으로 조금 확인을 하고 있어요. 수요 분석할 때 툴 같은 것도 쓰시나요? 쿠파일럿이라고 키워드 분석해주고요. 예를 들어 키워드 쳤을 때 쿠팡의 윙 비율, 그로스 비율, 로켓 비율 이런 식으로 하고 광고 단가 알려주고 이런 툴을 좀 이용하시면 하나하나 찾는 것보다는 좀 편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 프로그램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대형 키워드긴 해요. 저도 팔고 있긴 해요. 보면 이제 월 검색량이 이제 많이 넘어가고 그럼 좀 큰 키워드라고 볼 수 있고 상품도 되게 많아요. 경쟁 강도는 그냥 보통이라고 나오고 있죠. 광고 키워드 입찰 한번 보고요. 연간 키워드 또 한번 봐요. 뭐가 어떤 거 있는지 추천 키워드 이런 것들. 이런 게 많이 추천 연간 키워드로 뜨는구나. 이제 1페이지 전체 조회수도 한번 보고요. 근데 많죠. 생각보다 높은 키워드고 판매량도 되게 많아요. 밑에 보면 이거 전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이 제품이 로켓이 얼마나 분포되어 있고 그로스가 얼마나 되어 있고 윙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근데 이거에 대한 제가 딱 지표는 뭐 몇 프로일 때 들어가라 마라 이런 건 없지만 로켓 비율이 좀 낮은 거 위주로 좀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성격상 이렇게 돼도 한번 해봐요. 실제로 제가 작년에 뭐 김장철이긴 해요. 시즌이 맞긴 했지만 테스트로 500개 넣었는데 한 일주일 만에 다 팔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고 잘 되는 거 꺼내는 방법. 하나 뭘 더 넣어서 상품 구성을 좀 다르게 한다든지 고무장갑을 걸 수 있는 뭐 거리도 있을 거고 뭐 행주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상품 구성을 좀 다르게 하는 편이에요. 일단 넣어봤는데 반응이 오면 키우면 되는 거고 넣어봤는데 안 되면 빨리 원가에 팔고 빨리 빼면 되거든요. 키워드 분석해서 대박이 났던 상품 같은 게 있을까요? 이 키워드로 제가 괜찮았어요. 선물의 세척술. 이거 제가 키워드 툴로 찾아낸 건데 굉장히 잘 팔렸어요. 하나 더 있어요. 할머니 조끼. 들어보셨어요? 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리뉴얼되어 있는 디자인이고 예전에 이거였어요. 요 느낌이었거든요. 제가 이거 3년 전에 한 7,000장 팔았어요, 겨울에. 시기가 딱 맞았던 게 연예인 풍자 있잖아요. 그분이 입고 나왔어요, 제가 팔고 있던 거를. 그래서 갑자기 판매량이 떴었죠. 그럼 반대로 판매량이 저조했다거나 그런 건 있을까요? 완전 있어요. 세차 타올. 이게 초보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초반에 사입해서 굉장히 많이 망했거든요. 왜 그랬냐면 데이터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데이터 보는 연습을 안 하고 제 감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귀여운데? 예쁜데? 너무 예쁘다. 사입해요. 망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데이터를 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초보분들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내 눈에 예쁜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하시면 100% 망합니다. 내가 팔고 싶은 거 팔면 망하니까 무조건 데이터 보고 데이터 움직이는 거 보고 그때 들어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죠. 키워드 분석하고 상품을 소싱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저도 엄청 여러 가지 방법을 해봤는데 일단 양치컵을 한번 쿠팡에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자, 이렇게 순위가 나오죠. 저는 보통 한 4, 5페이지까지 보거든요. 보고 양치컵이 수요가 되게 많구나, 잘 되는구나 이렇게 확인을 하면 일단 1차적으로 도매국에서 많이 보시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도매국 제품보다는 알리에서 많이 봐요. 알리로 가시면 양치컵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품이 쭉 나오죠. 쿠팡에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신제품이 되게 빨리빨리 많이 올라와요. 저는 어떻게 구매하냐면 양치컵 하나를 구매하는 게 아니고 두세 종류를 구매를 해요. 두세 가지 정도를 구매를 해서 소량으로 한번 입고를 해봅니다. 해보고 반응 괜찮네. 그러면 그때 대량 사입을 가는 거죠. 근데 알리에서도 봤는데 없어. 그러면 다 전 테무도 갑니다. 테무도 가서 보면 또 다른 제품들이 또 눈에 보여요. 그쵸? 양치컵을 찾았는데 보다 보니까 이런 것도 보이는 거죠. 이거는 양치컵인데 약간 보관용 같아요. 어디 여행 갈 때나 뭐 가져갈 수 있는
저는 한 2번, 3번 정도 사입한 다음에 괜찮으면 이제 중국 공장에 얘기해서 이렇게 로고를 넣어달라고 요청을 해요. 저희가 어차피 원하는 건 미니 브랜딩이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중국 공장에서도 MOQ가 한 10,000개 정도 돼야 이제 로고를 넣어줄게 했는데 요즘은 한 200~300개 정도만 얘기해도 로고 넣어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디자인한 거 알리왕왕으로 보내주고 거기서 샘플 보고 로고 박아서 가지고 오고 하고 있어요. 차별화가 되는 거네요. 이너에 묶일 가능성이 없죠. 아이템 이너에. 제가 그래서 작년에 저도 겨울에 아이 목도리 팔았는데 그거 가지고 올 때도 로고 넣어서 가져왔습니다. 상품을 선정을 했어요.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하실까요? 중국 사이트가 사진이 굉장히 예뻐요. 그런데 받았는데 아닌 경우도 종종 있어요. 제가 먼저 받아보고 검수하고 이제 쿠팡으로 보내죠.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옷을 시켰어요. 반팔티를 시켰는데 한쪽이 막혀 있어요. 팔을 못 놔요. 그래서 이런 옷들도 가끔씩 와요. 그래서 검수는 저희가 해야 됩니다. 아, 검수하는 것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창고로 가실까요? 아 이거 식단가지네. 이거 아까 샘플링이거든요. 장갑이네요? 네, 맞아요. 이거 저희 지금 3번째 들어오는 건데 고무장갑 속장갑이에요. 이거 식당이나 아니면 뭐 엄마들 손에 습진이 있으신 분들 고무장갑 안에 끼는 장갑이거든요. 이런 거 가지고 와서 이제 샘플링 여기서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3번째 정도 물량 들어온 거고 다음 파스부터는 이제 중국에서 바로 나가는 걸로 진행을 해요. 왜냐면 여기 중간에 벌레가 와요. 벌레요? 중국에서 물건 받으시잖아요. 여기 안에 서비스 벌레 들어있어요. 막. 그래서 이런 거 한 번씩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물건 보시다 보면 이게 지금 12개 한 세트거든요. 이렇게 딱 보면 이렇게 뜯어진 애들이 있어요. 원래는 여기서 그냥 바코드 붙여서 나가면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거 저희가 재포장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 때문에 저희가 샘플링을 받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지금 저희가 포장 사이즈별로 다 OPP가 있어요. 이거 200장에 3,800원이거든요. 이런 거 하나 사가지고 물건에 맞는 사이즈로 이렇게 재포장을 해서 다시 나가야 돼요. 근데 보시면 여기 있는 비닐보다 이게 좀 더 깨끗하게 보이겠죠. 상품성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한 1,000장, 2,000장 이런 소량을 저희가 받고 물량이 늘어나면 이제 중국에서 바로 쿠팡으로 들어가는 거죠. 패킹해서 쿠팡 네네. 측에 보내는 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네네네. 하는 것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쿠팡에 물건이 들어가게 되면 바코드를 뽑아야 돼요. 만약에 50개면 50개, 100개면 100개 이렇게. 지금 제가 바코드 뽑는 것 좀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제품이 바코드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가지고 이제 제품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붙일 때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자, 초보분들 어떻게 붙이시는지 아세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해서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이 바코드만 다치지 않게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확실히 좀 차이가 있네요. 이렇게.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한번 포장해줘서 나가시는 게 상품성이 아무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작업들을 다 이제 물량이 많아지면 중국에서 해주니까 저희가 할 때는 그런 중국의 배드지 서비스가 없어서 저희가 일일이 다 했는데 지금은 다 해주시니까 지금은 저희가 소싱에만 좀 집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 측에 요청을 이런 식으로 하면 네, 된다는 맞아요. 이렇게 말씀이시죠? 포장해주세요. 바코드 이렇게 붙여주세요. 만약에 사은품이 있으면 사은품도 같이 넣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되게 귀찮잖아요. 재포장하고 바코드 붙이고 택배 싸고.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할 줄 알아야 중국 배대지에 요청할 수 있어요. 조금 귀찮아도 내가 할 줄 알아야 돼요. 바코드 어떻게 뽑는지, 송장 어떻게 뽑는지, 신먼트 어떻게 붙이는지 이거 내가 알고 있어야 중국에 요청할 수 있으니까 처음에 조금 귀찮아도 본인이 해보시는 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려요.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바코드 다 붙였잖아요. 그러면 쿠팡에서 원하는 서류가 있어요. 물류 부착 문서라고 있어요. 이거 보시면 박스를 포장을 하시고 박스 붙이시고 저희 송장 하나 붙여주시고 자, 이거는 이제 신먼트라고 해요. 쿠팡에 들어갈 때 바코드 찍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물건 밖에 내놓으면 쿠팡에서 이 바코드 찍고 이제 입고를 시켜주시는 거죠. 입고 준비 끝났습니다. 택배 기사님이 가져가십니다. 저희는 끝. 아, 이러면 하루 일과가 끝난 거네요? 끝났죠. 집에 가시죠. 네. 끝났어요. 대표님, 영상을 보고 계신 주부나 직장인분들이 고민하신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분들이 이 사업에 잘 맞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런 온라인에 전혀 문외한 사람이었는데 그냥 간절해서 시작했어요. 지금 막 생각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도전해보시면 저는 정말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저희가 소자본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는 진짜 온라인밖에 없어요. 생각만 하지 마시고 일단 도전해보시고 안 되면 다시
다시 문제점 찾아서 하시면 되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저는 빨리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컴퓨터를 잘 만져야 잘 된다, 뭐 센스가 있어야 잘 된다 하는데 솔직히 온라인도 처음에는 엉덩이 싸움이거든요. 내가 노력하면 안 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온라인은 인내와 끈기라고 생각하고 인내와 끈기로 정말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건 온라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해보고 싶은 사업 방향이나 목표 같은 게 있으실까요? 사업 목표는 저 사실 크게 없어요. 뭐 매출 뭐 100억, 200억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냥 저희 애기들하고 잘 평화롭게 잘 살고 남편하고 행복하게 살고 그냥 이렇게 사업 유지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 보신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현실적인 조언 같은 게 있으실까요? 요즘에 뭐 영상에 많이 나오잖아요. 월천, 월억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한 달에 한 50만 원만 목표로 해서 조금씩 노력해 보시면 저는 충분히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욕심 크게 내지 마시고 일단 50만 원이라도 벌어보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그 단계로 올라가는 건 정말 쉬워요. 일단 그렇게라도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원하시는 목표와 계획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희망 잃지 마시고 건승하세요.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지, 나. 잘했지.